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내부 고발하신 분이죠.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모십니다.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김기현 전 부이사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밝혀주셨죠. 다금바리 아이디를 사용하신. 그리고 이걸 최초로 세상에 보도한 KBS 파업 중인 이재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파업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KBS 기자들을 이렇게 빌려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예. 다금바리 선생님에 대해서 격려의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고요. 예. 휘발유 아이디 소나무. 제가 듣기로는 다음에서 활동하던 소나무를 기억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격렬하게 활동하시는 분으로. 격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양심을 걸고 북한에 대한 대북 심리를 했지 우리 국민한테 심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댓글을 우리 한 영혼들이 전체 그 격렬한 게 아니고 네. 이 격렬하게 한 사람들은 아마 부분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을 않지만은 분류돼 있어요. 아마 분류? 분류.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댓글 한 사람과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뽑자. 우리끼리 뽑자? 우리끼리 인원을 뽑자. 그 인원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댓글을 정치 댓글 단 거지 우리 심리전단 요원 전체가 이 정치 댓글 단 게 아닙니다, 저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거 막 칭찬하고 이렇게 소위 이제 정부 선풀이죠. 네.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팀과 그게 아니라 야당을 공격하고 뭐 야당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이런 댓글을 다는 팀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렴풋이 예. 그 야당을 비하한다는 눈치를 채고 소문은 알았지만은 네. 저는 제가 안 하니까 아하. 그걸 모르죠. 통상적으로 그때 몰랐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분포도가 있어요. 분포도. 심리도, 국방, 예. 군사, 어허. 안보, 예. 한미동맹, 예. 기타. 아, 담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코드를 심리형 코드가 나눠 있죠, 이렇게. 분류가. 거기에 입각해서 있는데 예. 이 이제 사건 그 분류 들어가지 않은 정치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아마도 그 당시는 이제 조직에서 소문이 예. 나오기는 저는 이제 경기를 하니까 예. 주로 정치 댓글은 이제 일단 별동네라나 별동대가 따로 있었다. 그런 용어이 많이 한다는 걸 들었는데 예. 저 수사를 하고 나서 이제 알았죠. 터지고 나서니까. 근데 그 일부 요원들은 그야말로 정책 측면 지원을 한 거이지 야당한테 비한다든가 특정 정치를 비한다는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는 당시에는 모르셨고 예. 별도의 팀이 존재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팀이 존재했다. 그래서 소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따로 뽑았다고 말씀하시는 아니, 거군요. 뽑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안에 내에서도 안에 내에서도 성분을 분류를 하는 거죠, 약간. 일단 뽑아놓고 성부를 이제 직원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예. 60명 출발했으니까 예. 거기 보강될 때도 쭉 보면 들어온 걸 따라서 이제 인원의 성향을 좀 분석하는 거죠. 예. 저 사람 반항성이 있다, 없다. 아, 사이버 사령부 내의 이 심리전단 안에서도 다시 성분 분석을 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이런 정치 댓글을 시켰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네. 그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어렴풋이 눈치는 어떻게 채셨어요? 어렴풋지 않은 내가 아침에 가서 이제 검색을 하죠. 예. 검색을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아이디가 눈에 튀는 아이디가 나온 거예요, 저한테. 예, 우리 아이디가 나왔는데. 거의 아는 아이디가. 예. 근데 전라도띵 홍어새끼. 전라도 홍새끼라는 거를 아는 아이디가 쓰고 있더라. 많이 보이는 아이디가. 예, 예. 이거 혹시 우리 요원들 아니나 의심을 맞았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걸 다 우리 요원들이 했더라고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네. 매우 노골적인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특정 지역을 비난하는 그런 매우 노골적인 아주 저질의 댓글을 다는 요원들은 별도로 또 아주 있었다. 별도로 좀 관리가 돼 있었고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댓글. 일반적인 댓글 예를 들면 이제 제주 해군기지라든가 네. 4대강이라든가 근데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것도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이제 하신 거라서 군이 예. 청와대 정책을 홍보하실 이유는 없어요. 없는데 표정이 또 저는 그래서 김 선생님도 이제 저한테 이제 고백하시기로는 네. 본인도 이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나 다만 이제 확실히 분명히 해둘 것은 구분해야 좀 것은 구분이 좀 필요하고 또 힘내.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국방부의 어떤 논리라든가 군의 논리를 이제 그 작업을 하신 거죠. 최초에도 정책 측면이라겠지만은 군사, 예, 국방, 예, 한미 군사 동맹 예, 그런 내용만 정책 측면을 하는 거지. 예. 우리가 4대강 뭐 4대강이나 뭐 예교나 그런 저 정책 측면은 본래는 내용이 없었어요. 원래는 안 했는데 없는데 점점점 그게 그것이 들어왔으니까 보니까 점점 태색에 간 것을 이유를 보니까 계속 저쪽에서 불러요. 저쪽이라 하면 청와대요? BH에서. 청와대. BH 부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아마 거기서 비공식적으로 점점점 오다를 받아갔지 않았느냐. 맨 처음 출발할 때는 군과 관련된 군 정책 관련된 트윗만 그 댓글만 달았는데. 그렇죠. 제가 그 볼 쓰니까 팩트가 나오면요. 네. 국방, 예. 군사, 안보, 네. 거기다가 한미 군사 동맹 요 영역만 하다가 예, 하다가 점점 일반 정책까지 넘어가기 시작했다. 네. 근데 그게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그렇게 변한 것이다. 저는 그것을 몰랐죠. 음. 예. 보고들을 내가 그렇게 쓰니까. 예. 근데 그것이 내용을 사후에 밝혀진 걸 봐가지고는 이렇게 했구나. 그걸 느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다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랐군요, 서로는. 네. 그리고 예. 나한테 그 모 사령관이 예. 정치인들 비하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을 비난을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예. 그런 말씀을 했는데 왜 이 사건이 터지는 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일부, 그러니까 아주 내밀하게 진행된 거군요. 그러니까 사령관도 모르게 예. 일부 저쪽 건 라인을 꽂아서 했지 않냐 그런 의심이 가더라고요. 저희 사령관님께서 진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김 선생, 뭐 김광진 그런 정치인 안 했으면 좋겠어. 김광진. 예. 그거 안 해서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것이 야당 국회의원 공격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정치에 오래된 사항은 하지 말라는 걸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일을 했던 사람들 나중에 알고 보니 요 사람은 했구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발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 안에서 이제 선발된 인원은 네. 그냥 일반적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 일을 하는 사람만 따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네. 이거 뽑대 인원 선출해가 우리 인원이 조직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일가 업무 시간이 좀 파트했죠. 저는 지원 업무, 네. 또 검색 업무, 네. 작전 업무, 미디어 업무가 있잖아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작전 업무를 담당한 30명이가 했지 않나. 그 30명을 어떻게 선발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요원들인데 예. 그 안에서 어떻게 뽑았냐 이거죠 다시. 아무래도 이제 충성심이 좀 높아 보이고 말하자면 김 선생님처럼 좀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언론 보도가 된 게 이제 우리 편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편을 뽑아야 된다라는 맥락도 말을 잘 듣고 이제 어떤 쓴소리를 내지 않는 요원들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2대, 그러니까 530 심리전단 안에 조직이 이제 1과 1대, 2대, 3대, 5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건 뭐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 이제 2대 그 조직이 그런 어떤 매우 전문적인, 제가 궁금한, 거기까지 이제 알아듣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심리전단에 이제 뽑혔다는 자체가 그런 충성심이나 이런 거 확인된 다음에 온 건데 그 안에서 다시 어떻게 뽑았냐는 거죠. 김 선생님 모르시는 거 보면 본인은 그런 시험을 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조직을 모르니까 조직이 많이 100명이다. 네. 그럼 100명이 있으면은 심리를 수용하기 위해서 세부 내용도 있죠. A, B, C, D인데 B 직원들. 네.
비직원들이 이제 거기 좀 많이 관여해 있는 거지. 내가 왜 얘기하냐면 통상적으로 이 보고서 쓸 때는 예. 국방, 군사, 안보, 한미 군사 동맹을 썼는데 어떻게 그 청와대 보고할 때 그런 보고서 나왔냐 이게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코드로 작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보고서를 쓸 때 보니까 이거 누가 어떻게 작업했지? 제가 궁금한 건 그 30여 명의 이 팀은 그 안에서도 어떻게 선발했냐 이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선생님은 왜 못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저는 거기 높은데 못 가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험을 본 것이 봤다거나 아니고. 이런 건 아니고 네. 그 이대의 그 조직원들이 예. 그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예,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 이대 무슨- 이대 대장을 필두로 해서 무슨 뭡니까? 특별청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뭐 그 안에 뭐 특정 지역만 선발한다든가 아니면 뭐 특정 대학만 선발한다든가 뭐 근데 그 당시 볼 때 그 예. 작전 담당하고 우리 이제 단장하고의 그 요원들 면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면담을 면담하고 쭉 관찰해가지고 네. 여기는 보안 유리 되겠다. 그러니까 투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별도로 뽑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뽑지 않는다는 거 알겠는데 이 똑같은 질문 여러 번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선발하느냐? 선발하는데 네. 선발은 그건 우리 제가 그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혹시 그 지역 분들은 예를 들어서 경상도 분만 뽑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육사 출신만 뽑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어디 후배들만 뽑는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팀은 가만히 보니까 주로 이제 눈을 쭉 보니까 예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세요. 이제 좀 지역도 많이 고려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간단한 질문인데 이거 10분째.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지역만 골라낸다든가 뭐 특정 출신만 특히 이제 골라낸다든가. 충성심이 강한 사람. 알겠습니다. 단편지로 말하면.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주로 선발해서 그 지역에게 그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을 쓰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시킨 거잖아요. 아주 사악한 거예요. 예. 아주 그런데 사악한 제가 건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댓글은 정책 측면 지원을 한 것은 있지만은 정치 댓글을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부각된 걸 보고는 내가 놀랐어요. 그것은 아마 은밀히 이 다른 BH하고 협조를 했지 않냐. 왜? 거기를 아따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만들면은 누가 승인해주고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지. 그렇죠. 뭐다 이걸 보고 합니까? 그 정치인들 그 누트나게. 네. 신변도 아닌데. 네. 그럼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 정황으로 봐서는 반드시 뭐 김강진이나 야당 의원들 폄하한 것은 오다를 받았고 했지 국방부 장관이나 그런 사람 오다한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혹은 심리전단이 스스로 판단해서 정치 댓글을 단 게 아니라 정치 댓글은 본인의 경험상 틀림없이 청와대 오다에 의해서 실시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청와대를 아따갔다 하는 내용을 봤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장관님을 무시하고 지휘체계를 무시하면서 PH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PH에서 누가 불러서 거기를 갔다. 가서 무슨 회의를 했고 무슨 오다를 받아왔다. 그분들이 깨끗하게 양심선 내면 좋겠으면 될까. 현 단계에서는. 그래야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이걸로 혼란이 안 오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 중에 오늘 제가 질문 하나가 거의 10분을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지역 출신들을 골라가지고 특정 지역을 공격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김석중 씨. 네. 김석중 씨가 양심 선언을 하려고 했던 네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였는데 네. 그 김석중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당연히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죠? 예. 의혹을 제기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물론 가해자와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황 자체는 중간에 전입을 온 분이고 이분이 네네. 전입을 와서 그런데 그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분이 다른 곳으로 잠깐 교육 갔다 하죠. 예, 교육 갔다 오는 바람에 이분이 쓰던 컴퓨터를 그냥 두고 제 방에 방치해놓고 갔죠. 압수수색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안에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자료가 잔뜩 들어 있는데 그 자료 중에 이분이 보니까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청와대 문건이 그 안에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김 선생님에게 제가 얘기를 이제 했다. 예. 네.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이 CD를 가지고 와서 예. 저한테 형님이라고요. 형님, 내가 작성하는 보고서 이 안에 많습니다. 그게 무슨 보고야? 그랬더니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보고서가 많다. 예. 무슨 보고야? 청와대 보고한 용의가 많다고 그래요. 그 CD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네. 보고를 하라고. 네. 난 보고하지 않겠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끝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내부 고발자로 지목이 됐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이분을 다른 곳으로 전출을 보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를 받았지만은 예. 그 이전까지도 조금 행동이 좀 부실했어요. 업무가 좀 나태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나태하다 보니까 제보자가 아니냐. 네. 그렇게 어명을 받아가면서 저는 대구 가서 죽는까지는 모릅니다. 예. 가기 전에 50일 동안 거기서 인간 이하 취급 받았죠. 그 안에서. 예, 예. 대갑질 받았죠. 사병들하고 같이 가둬놓고 규정도 없는 거 혼자 있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몇 번 건의했죠. 저분도 한 인격체니 예. 일단 죄를 지었으면 예.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합시다. 예. 그러나서 여기서 교육을 쉽게 쓰든가 예. 보내는 거 해야지 예. 저렇게 막무가내 가둬놓으면 인권을 가둬뒀어요? 무시하고 가둬놨죠. 어. 가두는 거 아니라 좀 심한 말이지만은 그 병사들 같이 놔둔 거지. 간부인데. 아, 간부를 예. 병사들하고 그- 따로 아니, 이제 하고 건물 정말- 출입구 옆에 안내 데스크에 예. 가둬놨어요? 예, 사병들하고 사실상 이제 가둬놨다는 표현은 좀 뭐 좀, 그럴 수 가장이고. 있습니다만,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방치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서 속된 말로 좀 찍혀서, 예, 그래서- 그래서 네. 구석에 처박아 놨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래서 처방하는데 지금도 기분 나쁘고 내가 몇 번 갔어요. 예. 가서 이 사항은 빨리 해결하자. 그러니까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다른 곳을 보내는 것도 그러면서 아니고. 이제 협박하고 회유하고 겁박하면서 음. 너가 이거 있을래? 너 대구로 갈래? 아니, 다른 데로 갈래? 그런데 그분한테 다른 데로 전출 가는 그분한테 조심하라고 그러셨다면서요. 함을 안 가지고 저한테 이제 아니 너 가니 비 오는 날 가지 말고 비 오는 날. 술 먹지 말고 예. 그리고 밤에 가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갓길 가지 말고. 갓길 가지 마라. 예.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직감으로 이제 말한 거지. 이제. 직감으로요? 예. 과거에 혹시 계속 이제 방첩 관련 일을 하셨으니까, 첩보 일을 하셨으니까, 과거에 혹시, 이 죽음은 이상하다,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것보다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내가 선별해서 충고해 준 거죠. 뜬금없이 전출 가는 사람한테 왜 갓길 다니지 말고, 밤에 다니지 말고. 아니, 제가 또 양심선언을 말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돌았어요. 그럼 또 누가, 암만 그 사람이 민주국가에도, 암만 좋은 것도 반대법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반대법에 해코지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주의를 줬지요. 그러니까. 네. 그런 주의를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걸 은폐하는 세력들이 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네. 그걸 나가면 자기 합리 안 되잖아요. 입을 막기 위해서. 입을 막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최고의 가능성을 내가 여러 번 말한 거죠. 그런 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니까. 없는데 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제가. 예. 갓길 다니지 마라, 예, 밤길 밤길 다니지 다니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예.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술을 한잔 하셨다고 하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확인은 안 되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술 마셨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길에 갓길, 그러니까 밤 10시에 예. 국도변을 걸어가시다가 예. 그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국도변을 걸어가시다가 이제 차에 걱정하신 다쳐서. 대로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좀 이렇게 자유를 제한시켜 놨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네. 그래서 지인들을 만나면요, 고향 사람 만나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갓길 가지 마라. 산에 혼자 가지 말라고요. 산에 혼자 가지 마라. 네. 뭐 아시는 게 있나 본데 과거에 의심 가는 사건들이.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를 좀 취재를 해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변에서 예. 지금 경찰 얘기로는 근데 이제 경찰도 아는 게 별로 없는 게 헌병대가 수사를 담당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사건 다음 날에 네. 이제 군무원이 숨진 사건이니까 네. 헌병대가 현장에 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인계가 된 거죠. 헌병대 쪽으로.
예, 경찰이 이제 당일날은 사건 당일날은 이제 당연히 신고 접수를 하고 예. 예,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헌병대가 인계를 했는데 네. 하양에서 대구 방향 국도 편도 2차선에서 네, 편도 2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에서 지금 가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길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밀착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인도가 있는데 그 해당 국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인도 자체가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인도가 없는 2014년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그래서 인도가 없는 국도를 이제 걷다 보면 보통 이제 잘 안 걷는 길이죠, 당연히. 사람들이 잘 안 걷는 그런 국도였는데 거기를 이제 걷다가 이제 그 사고 차량이 이제 사고. 근데 이제 이것도 다 그 가해 차량의 운전자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 국도 한가운데를 이분이, 왜냐면 그 인근에 이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다. 인도가 없는 길이니까. 네, 예. 그래서 인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로 한가운데로 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가다가 차에 받쳐 사망했다. 예. 라고 얘기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예, 거기에 이제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김기현 선생님, 이재석 기자였습니다.